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지난주 이제 금요일 22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요. 857만 주인데, 제가 2년치가 이제 최대 조회가 되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2년 동안의 최대 수준입니다. 자, 주가는 3만원대가 지지가 안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29,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휴장을 앞두고 보통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이 명절 전에는 보통 주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 글로벌 증시에서 특별히 이제 매크로 변수가 지금 다 안 좋죠. 환율단도 그렇고 유가도 부담이 있고 미국 쪽에서 긴축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이제 11월, 12월 FMC와 내년도 본래 이제 네 차례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2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5%의 금리 수준이 좀처럼 이제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 고금리 우려감들이 매크로 변수의 성장주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에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정부 셧다운 관련되는 우려감들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영향을 계속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 흐름들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지금 이제 개장 직전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9%, 다우 선물 같은 경우 0.51%, S&P 같은 경우는 0.5, 다 이제 하락폭이 좀 큰 폭이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0.59% 하락세죠.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금값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의 이제 폴라웃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셧다운 관련되는 경고 속에서 주가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지금 타이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되는 부분이 뭐 연말에 뭐 100달러 이야기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 이분들이 또 이제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월가에서 굉장히 또 이제 매파적인 이제 카시카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이제 기사들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의견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HLB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주가 이제 3만원대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가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그나마 이제 금요일날 갭다운 양봉을 만들면서 지지가 좀 돼야 되는데 다시 어제 오늘 일단 원봉으로 몸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내려가서 오늘 이제 HLB 종가가 29,000원이죠.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의 10만 주 가까이 물량이 나왔죠.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게 되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간별이고, 프로그램이 어제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외국계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좀 개인들과 좀 받아줘서 이 낙폭이 뭐 조금 빠졌습니다만, 물량으로는 프로그램이 무려 지금 보시게 되면 8거래일 거의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결국은 이 32,700원대 여기가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동안에 여기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거래량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일주일 넘게 다시 또 빠지면서 다시 또 이제 3만원 밑단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런 수급의 압박들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었죠.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기타 뭐 오늘도 뭐 캔서 문샷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매크로 변수를 그대로 반영한 어떤 시장 흐름을 HLB도 이번에는 수급과 더불어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또 이제 하락의 흐름들을 다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후에도 반복되면서 파나진 말고도 이제 HLB가 이 캔서 문샷 결국 이제 캔서 엑서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뭐 25년 동안에 50% 이상의 사망률을 뭐 줄이겠다는 이 캔서 문샷 정책 관련해서 여러 이제 항암 라인에서 이 글로벌 빅파마 다케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존슨앤존슨 여기도 참여하니까 이런 네트워크의 긴밀한 이 협력을 통해서 항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HLB 입장에서도 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FDA 5월달까지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최종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파나진 말고도 이제 HLB도 이 멤버로 이 참여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좀처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국회에서 오늘 이제 그 공매도 관련되는 이 제도 개선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죠.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 전까지 좀 나름 저도 이제 생방송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제 지켜봤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뭐 교수님이 뭐 사회를 보고 왼쪽단에 이제 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라든지 가장 뭐 최근에 핫한 그 박순혁 작가도 토론자로 참여하고 이제 오른쪽 라인에 뭐 기존 이 당국들이 나와서 질의 관련되는 부분이 내용이 나왔는데 뭐 방청석에 보면 이제 뭐 플로우 쪽에서는 그 많은 분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뭐 2차 전지가 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뭐 핫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나왔습니다만 HLB 관련되는 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 공매도 관련해 특히는 이제 뭐 수기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된 업틱률 관련되는 부분들 이게 뭐 피해 가려면 다 피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예외 조항도 있고, 특히나 이제 ETF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시장 조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내용들 보면 좀 격렬하게 좀 될 뻔하는데 이게 사실 뭐 3시간 해가지고 조금 뭐 이야기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이 토론회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걸 좀 공론화 시키고 만드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좀 필요한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되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도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들어서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부분들 뭐 전산화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금융당국들은 자기 이야기들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어떤 사례를 보면 미국이 안 된다, 뭐 유럽에서 했는데 이게 뭐 엄두가 안 나서 못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이렇게 피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 금융의 어떤 우리 그 퀄리티 자체가 사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고 운영의 어떤 그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이제 발달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제도들만 뭐 가져와서 구색만 맞추고 실질적인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HLB 입장에서도 굉장히 확연하게 사실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타이틀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857만 주잖아요. 이게 지금 조회가 이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KRX 시스템 보면 이전 것들을 이제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치도 지금 땡겨지는데 이 공매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만 2년밖에는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데이터의 어떤 그 기간들을 좀 더 좀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9월 22일자 기준으로 이게 857만 주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무려 지금 2,585억 대고요. 상장 주식 수가 1억 2,080만 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좀 각오로 해봐. 이게 지금 가장 최고치인지 확인한다고 쭉 한번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23년도고, 2023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제 공매도 이 잔고가 한 400만 주대였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거의 더블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올해 상반기에 한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50%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ND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6월달 이후로 급격하게 좀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년도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5월달에 이제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게 공매도가 이제 나름 조금 이제 줄다가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늘어났는데요.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도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400만, 500만 요렇게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작년도 이제 유중 이후에 이제 주식 수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무중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면서 주식 수가 1억 주에서 이제 거의 1억 3천만 주대로 늘어났고, 이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 이제 뭐 제 기억상으로는 주가가 막 등락할 때 그때 한 750만 주였거든요. 이 고점 부분에서. 그거보다 지금 이제 볼륨 수준으로는 훨씬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업팅룰 위반이라든지 이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가지고 깔아 가지고 뭐 파는, 이렇게 누르는 어떤 방법들이 뭐 뻔히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특히나 이제 그 금리 인상단에서 유동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이 주가에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이나 기대가 있는 어떤 기업들의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롱숏 전략이든 어떻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까지 가세하면서 장중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요구들이 이제 전산화 요구라든지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아주 강력한 어떤 처벌, 이런 데에 대한 논의들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은 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요런 쪽에 이제 금융당국들의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한국의 어떤 이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연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3만원대 윗단으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명절 전까지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